더 문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1번. BC, BH와 동시에 꼬인 위치에 있는 직선 그랬습니다. 그러면 BC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림을 보세요. BH는 종 끝나고 할게요. BC, BH와 동시에 꼬인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어떤 한 직선과 꼬인 위치에 있는 직선들은 그 직선과 평행한 평면에서도 나타나고요. 그리고 다른 이제 약간 평행한 거는 맞은편 쪽에서 나타나고요. 옆에. 그리고 위아래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BC와 BH가 포함되고 있는 BHIC 평면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면하고 평행한 평면은 저 뒤에 FLKE 평면입니다. 원래 BC와 BH 둘 중에 하나만 주어졌다면 요거하고 평행한 이 평면 오른쪽 평면에서도 꼬인 위치가 나타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가로줄도 있고 세로줄도 있습니다. BC와 BH가 동시에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이 평면에 있는 4개의 모서리는 전부 다 평행하지 꼬인 위치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BC하고 평행한 것은 FELK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꼬인 위치가 되지 않아요. 원래는 여기는 EK가 꼬인 위치여야 하는데 BH하고 평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FL도 BH하고 평행하게 되기 때문에 이 맞은편에 있는 평면에서는 꼬인 위치에 있는 모서리 또는 그 모서리를 이은 직선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이나 앞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옆이나 앞쪽으로는 꼬인 위치가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나 아래에 있는 것을 보도록 할게요. 자, 지울게요. 우리가 이제 후보가 될 수 있는 것은 잠시 색깔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면에서도 우리가 꼬인 위치나 꼬인 위치를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BC하고 같은 평면에 있기 때문에, 평행한 이 FE 있잖아요. FE는 평행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한 점에서 만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평면에서는 꼬인 위치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말고 이 아래 평면을 봐야 됩니다. 선생님이 색깔을 다른 걸로 해보겠습니다. 노란색으로 이 아래 평면에서 우리는 꼬인 위치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색깔을 주황색으로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BC하고 이 LK는 평행해요. 얘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BH 세로하고 평행한 건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한 점에서 만나니까 또 안 되겠네요. 이 두 개도 안 됩니다. 따라서 남아있는 세 모서리가 있죠. 어떤 거냐면 IJ 요거 답은 이제 파란색이 답이에요. 직선 IJ 지금 연장한 직선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서리라고 하지 말고 직선이라고 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IJ를 연장한 직선, 따라서 직선 IJ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JK, 그 다음에 GL이라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쓰는 방법은 어떻게 쓰시냐면은 직선 IJ 이렇게 써도 되고요. 또는 직선 표시 이렇게 돼 있죠. 직선 IJ 이런 식으로 둘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선 JK 선생님은 화살표 기호로 쓸게요. 직선 JK 그 다음에 직선 아까 뭐라 그랬죠? GL이라고 했죠? 그래서 GL 이렇게
이렇게 세 개의 직선이 요거 세 개의 직선이 꼬인 위치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BHIC와 평행한 직선을 구하라. 면 BHIC는 여기입니다. 여기에 있는 평면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설명을 했죠. 이 면하고 평행한 면은 이쪽 면이다. 이쪽 면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평행한 직선과 모서리가 나오겠죠. 이 면하고 평행한 직선은 그 면하고 평행한 면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보시면 여러분들 일단 노란색을 좀 볼게요. 여기 4개는 전부 다 평행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직선 좀 이따가 차례대로 불러드릴게요. 또가 누가 있냐면은 얘가 지금 서 있잖아요. 서 있는 거기 때문에 서 있는 모서리들이 다 평행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AG 평행하고요. 여기 FL은 아까 이 면에 있는 거니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DJ도 평행하고요. 여기 EK도 평행하고요. 그 다음에 차례대로 좀 불러볼까요? 그래서 답을 너무 지저분하죠? 깨끗하게 써드리면은 어떤 거냐면은, 자, 일단 DJ, 서 있는 거 어디 갔습니까? 요거 DJ, 요거 평행합니다. 직선 DJ, 그 다음에 EK, 여기 평행합니다. 차례대로 세로선 다 그릴게요. 그 다음에 FL, 요것도 평행합니다. 그 다음에 AG, 요것도 평행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기 평면에 포함되는 거는 평행한 게 아니겠죠. 그래서 CI와 BH는 빼고 나머지 4개의 5개인가요? 5개의 모서리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직선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직선 DJ. 직선 잘 안 보이나? 파란색으로 쓸까요? 직선 DJ. 이렇게. 그 다음에 직선 EK. 그 다음에 직선 FL, 그 다음에 직선 AG 됐고요. 그 다음에 직선, 이제, 아까도 뭐라고 했었냐면은, 이 평면하고 평행한, 이 평면에서도 우리는 구할 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가로로 돼 있는 거. FE하고 LK, 얘네들도 평행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FE, 그 다음에 LK. 요게 다 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일단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기본적으로 평행한 평면에 있는 모든 직선은 전부 다 평행합니다. 4개 다 들어가고요. 그거 말고도 다른 것도 안 만나는 것도 다 평행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세로 4개, 가로 2개, 6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7번 문제 가겠습니다. 요런 문제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많이 틀리는 건데, 자, 공간에서 서로 다른 세 직선에 대해서 틀린 것을 고르는 게 문제인데요. 공간에서는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세요. 꼬인 위치 주의. 꼬인 위치를 주의해야 되고요. 공간이라고 나오면은 직육면체를 하나 그려주세요. 직육면체를 그려서 직육면체에서 생각을 하는 게 제일 쉽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색깔을 바꿔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과 M이 수직입니다. 따라서 요거를 L이라고 놓고 요거를 M으로 놓을게요. 그럼 수직 됐죠. 그리고 L과 N도 수직입니다. 그럼 L하고 수직인 N. 요것도 수직이잖아요. 이쪽으로, 그죠? 그래서 요거를 N이라고 놓겠습니다. 세로줄을. 그러면 M하고 N이 평행하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물론 N을 여러분들이 다른 걸로 잡았으면 평행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잡으면은 수직이지 평행하지 않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N을 이쪽으로 잡았으면 꼬인 위치도 될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안 그럴 수가 있는지를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되겠습니다. 1번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평면이죠. 평면 P하고 L이 평행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다시 한번 그림을 또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P를 여기 요 평면이라고 해볼까요? 이 평면이라고 해보고 그 다음에 L을 이제 이거랑 평행한 거니까 이 평면이랑 평행한 거는 뭐 가로도 되고 세로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가로로다가 요걸 L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걸 L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또 평행한 M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거 말고 요것도 평행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 평면하고 요거 두 개 다 평행한 거니까 이거를 M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L과 M이 평행하느냐 수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반례가 있다. 물론 평행할 수도 있어요. 평행할 수도 있고 수직일 수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례라는 것은 반대되는 예에 안 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거짓이라고 봐야 됩니다. M을 내가 만약에 밑에 걸로 봤다면 평행이 되겠죠. 그런데 M을 내가 요걸로 본다면 수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번도 안 되고 2번도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옆에다가 직립면체 하나 더 그리고요. 자, P하고 L하고 수직입니다. P를 바닥에 있는 걸로 할게요. 바닥에 있는 걸 P라고 하고요. 평면을 P라고 하고요. L도 수직이고 M도 수직이래요. 수직인 두 개의 직선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수직인 걸 L이라고 하고요. 요것도 수직인 걸 M이라고 하겠습니다. 평행인 거는 가로로도 평행이고 세로로도 평행인데 수직은 한 방향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끼리는 평행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거는 공간에서 직선과 직선이 수직일 때 조심하시고요. 평면과 평행한 직선은 가로로 평행, 세로로 평행 이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이런 문제 아주 중요합니다. 별표 쳐놓고 이거에 관한 문제 꼭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이거를 발례를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했었는데 종류가 워낙 많아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한 연습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8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8번 같은 문제는 그나마 쉽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각 x의 크기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평행선에서 꺾은 각 구하기 이거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걸 볼게요. 조금 두껍게 할까요? 자, 이렇게 꺾였어, 각이. 그러면 여기가 50도고 여기가 65도면 반대쪽은 두 각의 뭐다? 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x는요. 50 더하기 6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각 x는 115도다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거 볼 필요가 없겠죠?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아래 꺾기입니다. 그죠? 아래로 꺾기네. 요거는 요 점에서 이렇게 평행선을 그어서 삼각형을 이용해 달라라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가는 걸로 써볼게요. 자, 여기가 x니까요. 동의각인 여기도 x입니다. 그죠? 여기도 x고요. 그 다음에 여기 40도랑 엇각이 여기도 40도죠. 여기 40도인데 요만큼이 15도예요. 그럼 나머지 이만큼은 얼마일까요? 네, 25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 삼각형을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85도, x, 25도가 됩니다. 그래서 세 내각의 합이
180도임을 이용을 한다면 각 x는 180에서 85도도 빼주고 25도도 빼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70도가 나오겠죠. 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는 뭐 써줘도 되고 안 써줘도 되고 써주는 게 맞긴 맞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9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 L과 M이 평행하고요. 이등변 삼각형이 나왔네요. 이등변 삼각형은 두 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지금 보듯이 두 변의 길이가 같다. 두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밑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말로 양끝각이라고 하죠. 한자는 같은 동자야. 같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 하면은 두 변의 길이가 같고 여기 같은 거 표시돼 있죠. 그리고 요각과 요각이 같은 거를 꼭 표시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44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X면 여기가 A면 여기도 A이기 때문에 세 각의 합이 180도임을 이용해서 A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써볼게요. A 두 개에 2의 2랑 44도를 더하면 180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 A는요, 136도가 됩니다. 도는 안 써도 될 것 같아, 그지? 자, 그래서 A는 2로 양변을 나누게 되면 68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68도, 여기도 68도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나요? BAC의 각이 44도다. 우리 그거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X하고 Y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답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 뭐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평행선에서 꺾은 각 구하기,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꺾였네요. 그죠? 꺾였을 때, 이 X와 Y를 더한 게 누가 된다? 요게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필기한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꺾여 있으면 요각 더하기 요각은 여기고,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꺾여 있으면 이각 더하기 이각은 여기라 그랬잖아요. 오른쪽으로 꺾인 거랑 왼쪽으로 꺾인 거랑 합이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X랑 Y랑 더한 거는 요각하고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X 더하기 Y. 그래서 X 더하기 Y는 68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쓸 거면 이제 각 X 더하기 각 Y는 68도다. 이렇게 쓰는 게 더 정확한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0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은요, 평행한 직선을 찾으래요. 평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가 있냐면, 엇각과, 또 무슨 각? 네, 동의각. 엇각과 동의각이 같으면 평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각을 좀 구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L과 M이 평행한지 보려면 여기가 110도면 여기도 110도여야 돼요. 아니면 그거 말고 선생님이 색칠하는 거 보여준 적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측 내각 안에 꺾기리 요거랑 두 개 더한 게 180도가 되거나 아니면 동측 외각 바깥에 거 110도랑 69도랑 두 개를 더한 게 180도가 되면 평행하다고 한 번에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두 개를 다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 L과 M을 중심으로 한 직선이 있을 때 바깥의 것 길이 동측 외곽이죠. 한쪽 방향으로 바깥에 있는 각.
이거의 합이 180도가 안 돼요. 179도예요. 두 개 더하면 179도입니다. 따라서 L과 M은 평행하지 않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색깔로 이제 N하고 P도 보겠습니다. N하고 P도 볼게요. N하고 P는 딱 보니까 동의각이 보이네요. 이렇게 해서 동의각이 보입니다. 69도와 70도 평행하지 않습니다. 그죠? 다르니까 동의각이 달라서 평행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초록색으로 해볼까요? N하고 Q 한번 보겠습니다. N하고 Q를 보시면 지금 N하고 Q를 보시고 요거를 보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여기 69도하고 막꼭지각이 여기도 69도죠. 그래서 동의각. 지금 여기는 가운데 건 보지 마시고 N하고 Q만 보겠습니다. 동의각이 69도로 동일합니다. 따라서 N하고 Q는 평행합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P하고 Q를 보겠습니다. P하고 Q. P는 여기고요. Q는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동의각이 보이네요. 두 개가 같은 위치의 동의각입니다. 근데 하나는 109도, 하나는 110도죠. 따라서 PQ도 평행하지 않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동의각과 억각 두 개가 같은지 확인하는 문제. 그리고 거기서 좀 더 심화되면 동측 내각이나 동측 외각의 합이 180도인지 확인하는 문제. 이것도 은근히 어렵습니다. 이해가 안 가면 질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11번 갈게요. 11번은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땡기는 거 하면서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따라서 11번은 패스. 좋지. 자, 다음 시간에는 끈하고 전개도, 이렇게 생긴 전개도 나눠준 거 있죠? 그거 하고 가지고 오시면 되겠고요. 풀하고 가위가 필요해요. 알겠습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2번.